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You think by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 조성해 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서 속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말이죠. 이제 모델링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ooking at New York could be the new beginning. My heavy heart is broken, but you could mend it.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물공장주이십니다. 모델링 이론의 창시자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 상태가 별로 썩 좋지 예. 않다고 하시는데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좋은데. 네, 지금도 좋으세요. 예, 어제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고. 아니, 왜 노래방에서 그 소리를 지르세요? 뭐 연말 스트레스 있으셨나요? 아니요, 요새 막년회잖아요. 그 교수님은 뭐 이제 밴드도 조금씩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음악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 말고. 네. 그 며칠 전에 그 좀 시간이 된 것 같긴 한데 들국화 LP를 이렇게 갑자기 페이스북 생중계로 틀으셨더라고요. 아, 보셨군요. 아, 그럼요. 네. 그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그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방송실 문 잠그고 이렇게 딱 틀었잖아요. 예. 피가로의 결혼이었던가요?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행위를 하셨습니까? 그날 그 강의도 거의 끝났고 학기 말이 돼서 좀 모처럼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LP판을 이렇게 쭉 뒤지다 보니까 그 들국화 옛날에 좋아했던 그 기억이 나서 그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려고 그 LP판을 트는데 혼자 듣기 아까워서 이제 패진들하고 같이 듣자 그런 네. 생각으로 방송을 했죠. 생방송. 뭐 저도 잘 감상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어제도 많이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들국화 노래 한 소절. 다음에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방송 때 하시는 걸로. 우리 이제 모델링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시차가 조금 길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모델링을 인간이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소통 그리고 어떤 죽음이나 외로움 이런 공포로부터의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모델링을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저차원적인 모델링과 그다음에 조금 더 그 높은 단계 고차원적인 모델링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예시를 들어주셨던 게 그 뭐 남의 철학을 이렇게 베끼는 수준 이런 거는 좀 저차원적인 거고 자기만의 어떤 그 철학을 만들어내는 게 고차원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차원 얘기하면서 1차원, 2차원, 3차원 그리고 4차원 얘기를 해 주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셨는데 오늘은 모델링 이론을 그럼 현실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모델링의 그 요소들, 그러니까 주체, 객체, 매체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한 회씩 그 방송을 할 건데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모델링 이론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는 많이 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활용할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고요. 네.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들도.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그러니까 네 분야 정도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 우리 청취자 연결하셨던 그 분께서 네. 교수님의 조언을 잘 받아서 요즘에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실제로요. 그분께서 저희 방송 패널이시기도 해요. 네. 그런데 연말에 그 건양대학교 그 소아병동 아동들을 위해서 자선 그런 공연을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함께 지역사회도 나누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음악을 하시니까 좀 그런 자기만의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한 콘텐츠를 찾아간 노력을 하는 게 교수님 영향이 크다고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분한테 감사드리고요. 네. 그 지금 뭐 이제 조금씩 모델링 이론이 알려지면서 뭐 교사 분들도 이걸 적용한다는 분도 있고 또 뭐 교수 가운데서도 이걸 학과 커리큘럼에 반영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네. 그저께 이제 학회에 가서도 사실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제 그 근무하는 그 교수들이 왔었는데 그분들도 참 그 아이디어가 좋다. 어떤 학문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는데 좋은 그 생각의 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평을 받아서 요새 좀 출세하시는 기분이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출세하시는 거예요? 출세를 바라지는 않고요. 네. 세상이 좀 이렇게 뭐랄까 정리가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네. 그게 제 뭐 학자로서 그거는 임무라고 생각하죠. 뭐 멋있는 얘기고 뭐 미국에서 알아주기 시작했으니까 출세하시면 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래요. 오늘 그 모델링 이론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건데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실 건가요? 그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뭐 다른 분들도 뭐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 학생들이 그 뭐 초중고 대학생들 불문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자기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뭐 이왕 사는 거면 좀 그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성공도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중요한 문제네요. 그죠. 그게 네. 궁금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모델링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지. 네. 저 고등학교 때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요. 그 한국지리 배울 때 뭐 울릉도의 평균 강설량 이런 걸 내가 왜 외워야 되지? 뭐 쌀벌이 북한계산 이런 거 이제 배웠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한국지리 전공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학생의 입장을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네. 교사나 교수들이 교육을 할 때 학생들한테 과연 어떤 측면에서 교육을 해야 할까? 그것도 사실은 그 정말로 학생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나 교수라면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상호적인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느냐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받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수동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또 능동적 입장에서 무슨 공부를 할까 이거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그 아무래도 저는 이제 경영학을 해서 어떤 이론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어쩌라고 과연 실무적으로 실용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이런 모델링 이론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인재를 뭐 평가하거나 또 뭐 회사 안에서 이제 인재를 육성할 때도 뭔가 방향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모델링 이론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보통은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뭐 스펙 많이 보는 것 같고 흔히들 뭐 아니면은 내 말 잘 듣게 생긴 사람, 그죠? 회사에 충성하게끔 한 사람, 뭐 이거 토다는 사람보다는 뭐 이런 게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설마 교수님 모델링에 얘도 그게 기준은 아닐 것 같고. 아 거기에는 이제 그런 거는 포함이 네. 안 돼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네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예, 있습니까? 마지막은 이제 일반인들 이렇게 뭐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독서, 그러니까 모델링 독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 책을 읽고 뭐 이러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좋다라는 식의 얘기만 하지. 그래서 이게 좀 더 근거 있게 모델링 이론에 근거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책들이 의미가 있고 어떤 책을 내가 읽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분명해지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독서할 때 보면은 읽긴 읽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거의 보통 줄거리 따라가기 바쁜 것 같고. 예, 뭐 베스트셀러나 아니면은 뭐 필독서 무슨 뭐 고전 그의 목록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무슨 책을 읽어야 된다. 근데 읽기는 읽는데 과연 이게 기억에 별로 남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면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책을 읽을 게 아니라 내 주도적으로 모델링 이론에 근거해서 한번 책을 선정하는 방법 네,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한번 모델링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수님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어떤 술을 마셔야 될까 이 술을 어떻게 마셔야 될까 이런 가이드라인 한번 좀 제가 다음 시간까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그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모델링을 좀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학문 분류 체계라고 하죠. 네. 그러면 크게 보면 이제 인문학, 학문이죠. 그렇죠. 네. 이응 받침 근데 아니죠, 네. 우리 포놀로지잖아요. 음성학적으로 항소리가 나죠. 자음동화. 네. 네. 그래서 인문학하고 자연과학, 그다음에 사회과학, 그리고 이제 뭐 예체능을 인문학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걸 따로 분리해서 보통 이제 대학에서 그 입시 요강에 보면은 분리가 돼 있죠. 뭐 예술대학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예체능은 되게 분리해서 따로 하고 인문학 따로 있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크게 보면 네 분류로 이제 학문을 나눌 수 있는데, 네. 이런 학문들이 과연 모델링 이론에 근거하면은 어떤 부분에 모델링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소 다시 모델링 이론으로 돌아가면 주체, 객체, 매체 이 세 가지가 모델링 하는 데는 필수다 그랬죠. 네.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모델링을 하는 사람의 주체는 이제 우리의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주체성을 확립하고 그러니까 주체라는 게 결국은 정신 활동을 하는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사고를 해야지. 몸은 2017년에 살고 있는데 생각은 저기 중세 시대의 사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고대 사람들의 원시인들의 사고를 하고 아니면 혼자 있다면 별나라가 있거나 뭐 그러니까 네, 아니면은 뭐 이건 다 고영태가 조작한 겁니다. 뭐 이런 세상에 살고 계신 분들은 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사실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몸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사고 방식은 저기 조선 시대 사고라든가 뭐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일제 시대라는 뭐 네, 말 네. 쓰잖아요. 그런 시대 사고에 살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사실은 현대인이라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려면 주체성을 제대로 확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사고 방법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현대에 맞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즉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왜 요새 인문학의 그 뭐 위기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그죠? 얘기가 많죠.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면서도
정작 인문학자들도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인문학 강의나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정말 맞는 공감되는 것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그런 네. 예 질문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나 뭐 이런 그 문학 작품 이런 거를 읽으면 그 당시에는 되게 이제 감동이 졌고 그죠? 네. 감동이 졌고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그건 그때뿐이고. 네.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네.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뭔가 돈을 벌고 뭐 직장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 부닥치면은 네. 다시 인문학은 이제 뒷전으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모델링 이론에 근거하면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델링을 제대로 하려면 주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하는 법, 네, 그러니까 네.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법, 그 다음에 나의 정신 세계를 뚜렷이 만들어줘야 그 모델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는 재료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경영학을 해도 안 되고 뭐 공학, 뭐 자연과학 이런 거 한다고 그게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인간의 주체에 대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모델링을 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올바르게 서야만 모델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주체가 현실에 맞게 올바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이제 뭐 보통 요즘에 그 창업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기업가들도 창의성이 앞으로의 과제다. 특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그 창의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냐? 그냥 뭐 별나게 생각한다고 그게 창의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정신 세계가 충분히 발달이 됐을 때 창의성이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문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문학을 대표하는 게 뭐 문학, 역사, 그다음에 철학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학은 2,50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학문이었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전부 인간의 주체에 대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철학을 모르고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학문의 귀결점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시작이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박사학위 같은 경우도 PhD라고 표기하는 게 네. 그쵸 필라소피를 줄인 거니까 철학 박사. 철학 그러니까 답은 딱 떨어지는 거는 없지만은 그쵸.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그 본래의 본질을 향해서 탐구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인간을 좀 더 건전한 정신 세계로 이끈다. 네. 주체에선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더 깊이 얘기는 나중에 주체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하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할 때 내가 무슨 전공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사실은 이 모델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되거든요. 네. 주체성도 확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델링을 할 대상, 그 객체의 세계 이게 이제 사실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분야들이 대부분 객체에 대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 객체가 돼서 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기업 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이나 뭐 경제학이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는 인문학적 성격이 강하고 그렇죠. 굳이 얘기하자면 객체는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과학적 성격이 강하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천문학이나 지학이나 화학, 물리학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객체로 해서 자기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체 공부하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용어도 알아야 되고 공식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그 세계가 뭐가 있는지 네, 진도가 어떻게 안 구성되어 나가니까.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학도 배우고 생물학도 배우고 뭐 지구과학, 해양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를 공부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지식 영역을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을 선택한다 할 때 나는 뭐 이공계로 가겠어. 그러면은 이제 자연을 상대로 그
객체를 거기서 얻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그 정치나 행정이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네. 이런 사람들은 인간들의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분명히 이해하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나의 모델링의 객체를 찾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자기 분야를 설정하는 거가 되는 거죠. 조금 그 풀어 얘기해 보자면은 예. 그 일단 내가 어떤 놈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리고 두 번 그게 이제 건전한 주체일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객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식 외우고 공식을 이해하고 이런 게 좋은지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은지에 따라서 그 거기에 맞는 객체들을 찾아가는 게 모델링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말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거기서 이제 공식을 내가 푸는 게 좋아하는지 이제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 얘기를 얘기하는 네네. 건데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아, 세 번째 요소는 매체. 그건 매체. 그죠? 그러니까 매체라는 것이 언어를 표현하는 수단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언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어문학과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다 수단을 배우는 거거든요. 표현 수단. 네. 그러니까 뭐 영문학을 한다든지 뭐 일본 문학, 뭐 동문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실은 예술이나 체육이 그 인문학으로 보통은 분류를 하지만 그 따로 분류하는 게 그 인문학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체능은 그 매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모델링 이론에 의하면 뭐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표현 수단을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림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은 음악으로 표현하고 체육은 몸으로 표현하고 그죠? 그런 매체 중심의 학문이 사실은 예체능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학, 어학 이런 분야들은 수학도 사실은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언어죠.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를 간다는 거는 매체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학문을 이렇게 쫙 보면은 내가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인문학만 가지고 내 머리만 그 모든 거를 뭐 이해하고 그 모델링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확립했다고 해도 사실 소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객체 영역을 자기가 설정해야 되는 거죠. 사회과학을 할 건지 지구과학을 할 건지 천문학을 할 건지 이렇게 객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자기가 집중적으로 그 전문성을 발휘할 분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런 객체에서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진짜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매체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 교과 과정을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은 필수죠. 그렇죠. 그죠? 초중고에서 계속 국영수. 강조하고 네네. 학원들도 그 학원이 제일 많고.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매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죠? 영어도 언어고 그렇죠. 국어도 언어고 수학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매체 공부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매체를 써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체에 있고 그 모델링을 할 대상은 객체에 있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지구과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객체 영역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구과학에서 많이 공부했으면. 근데 거기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모델링 이론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대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델링에서는 자기가 직접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존에 있는 것들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만든다든지 온고이 지신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다든지 이게 이제 모델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주체성이 확실히 확립이 돼 있어야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무리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심상이 형성되더라도 이걸 표현할 방법을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체 공부를 아마 그렇게 12년 동안 계속 시키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그런 학문의 방향도 그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사분들도
물론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시험 과목이고. 국영수가 중요한 이유는 입시에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지 원래 그 본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네.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체를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영수가 응. 이 이론, 그러니까 모델링 이론에 근거하면 하나의 매체를 확실하게 배우는 수단일 뿐이지 입시용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네, 사람들이 정진호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미 네. 오염이 됐잖아 지금. 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도 국영수 했다고 내가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겨우 매체를 이제 일부 한 거예요. 그것도 매체가 8개나 되잖아. 네. 그중에 이 말과 글 그게 이제 국어 영어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수학 이 세 가지밖에는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뭐 코딩 교육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도 그게 하나의 매체 언어의 하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그림도 있고 그죠? 소리 네. 예, 이런 것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매체들은 사실 잊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 나는 이제 매체 겨우 땄구나 하나 자격증 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객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자기가 전공을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세상은 바뀌니까 거기 환경에 맞게 계속 내가 적응하면서 현대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인문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은 고루하거나 뭐 고집이 생기거나 편견 이게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은 계속 해야지만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문학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왜 내가 철학책을 읽어야 되는지 또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이 뚜렷해질 것 같아요. 그 교수님 근데 과학자들의 경우에도 보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아니면은 네. 로봇 과학자들 같은 경우요. 뭐 로봇 굉장히 인공지능 탑재해 갖고 기술력이 훌륭한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만드는 사람의 윤리 의식이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세계를 정복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윤리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우리가 영화 속에 나오는 터미네이터처럼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객체의 그 올바른 정신 세계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그러니까 뭐 로봇을 만들고 AI 개발하는 거는 사실은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은 사실은 매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체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그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매체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고 기계를 만들어내고 로봇을 만들어내고 인공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생산 행위가 주체의 정신이 똑바르지 않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고 비윤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주체성이라는 그러니까 성질, 주체의 성질을 제대로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인문학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궁금할 때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거 네 가지 다 말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교수님이 또 방송 시간 좀 줄여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오늘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할지 궁금해할 때는 우선 본인 스스로의 주체에 대한 생각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네. 본인의 어떤 선호도 아니면은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 관심 영역이 이제 객체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는 매체에 네. 대한 고민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체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네. 매체 못지않게 객체와 그리고 올바른 주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시간 없이 좀 빨리 가보죠.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의 사례를 얘기를 했고요. 예. 선생님들 이번엔 선생님들 선생님들 입장에서 사실은 큰 맥락에서는 같은 건데 네, 학생들에게 그렇게 국영수 이렇게 시험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실 시험 보자고 우리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입시 그다음에 뭐 그 취직하기 위해서 또 스펙 쌓고 이런 노력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자기 본래 삶의 목적과는 좀 동떨어지게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건데
그걸 교육에서도 계속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거는 전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즐기고 재밌게 그쵸.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줄 세워지고 등급 매겨지기 위해서 배우는. 네. 그래서 그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교육을 그 시키는 뭐 교사나 교수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모델링 이론의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한다면 그 학생들이 올바른 인간이 되게 하는 것. 우리 뭐 흔히 뭐 인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일부일 뿐이고 인성은 기본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도외시되고 그 어찌 보면 매체와 그러니까 기술 익히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객체 영역 여기에만 초점을 너무 맞추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현재 교육을 보면은 흔한 말로 제가 그 소리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네. 모범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공부 네. 잘하는 뭐 어떤 학생은 되게 착한데 선생님 말 잘 예. 듣고 시험 문제 잘 푸는 사람. 그렇지. 근데 A라는 학생은 성적이 되게 좋아요. 근데 네.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네. B라는 학생은 되게 착해요. 근데 성적이 나빠요. 누가 모범생이에요. 그럼 애들 다 웬만한 분들은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뭐 그런 등치가 머릿속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슬픈 현실인 것 같고. 아니 근데 그 공부도 올바른 그러니까 모델링 관점에 이제 주체, 객체, 매체 전 분야에 걸쳐서 능력이 있는 거를 평가하는 공부라면 그러면 사실 주체에 대한 뭐 그 주체 내용 속에는 인성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라는 평가라면 당연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수한 학생, 모범생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런 걸 근데 수치하기 그게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잘 외운 사람. 그렇지. 그 선생님 말 잘 들어서 교과 내용을 그대로 답을 써가지고 외워서 그 성적 잘 맞은 사람만을 그걸 이제 성적 공부 잘한다 이렇게 그 공부 잘하는 거에 정의를 잘못 정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문제죠. 옳고 그름보다 더 큰 게 사실 얼마큼 잘 복종하느냐. 네. 예, 그 복종이라는 게 우리 교육에 많이 좀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좀 그런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그 학생들도 그 평가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제일 쉬운 평가가 쭉 내주고 이거 외워하고 맞고 틀리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내 말 잘 복종했던 사람들 태도 점수 좋은 거고. 그렇죠. 그게 제일 쉬운 평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이 사람의 모델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학생의 주관성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써줘서 이런 뭐 교양 서적이라든가 철학 서적이라든가 뭐 역사도 좀 알게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공부할 영역은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를 테니까 그 전공 선택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객체를 좋아하는가 그 객체 영역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해주고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고 영어를 쓰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체 공부를 시험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수학이 필요하면 수학으로 표현하게 하고 몸으로 하려면 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말로 하게 하고 글로 쓸 수 있게 하고 그림으로 다양한 그 표현 수단을 다 총동원해서 쓸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교육 이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미술을 전공할 학생만 미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그림 그리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어디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나 과제를 낼 때도 자기 생각을 글로만 써라 그러지 말고 네가 소리할 수 있으면 사운드도 곁들이고 그다음에 그림도 곁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발표할 때 자기 몸짓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게 이런 매체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모델링 이론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좀 그 교육을 생각한다면 지금 교육과는 많이 달라질 거다. 꼭꼭 숨어봤자 금강교점 손바닥이다.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강강술래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 그 폐해 현장을 강에서만 사는 남자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로부터 전해듣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그 교수님께서 우리 잠시 이제 쉬는 텀에 우리 아는 것입니다도 이제 언어를 조금 더 네. 정제하자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구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는 괜찮은 건가요? 훈련이 그건 맞는 것 같은데요.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한 가지 지적해드리면은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겁니다. 네,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맞아요. 네, 여기서 인사하시고 이거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예. 예. 그 기업에서 인재 네. 평가하는 거 기업하고 일반인들. 네, 일반인들이 독서를 할 때 이 모델링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 분야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모델링 이론 창시자 주물공장주이신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내일은 4대강 지킴이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늘 강에서 머무르면서 취재만 하고 있는 김종술 기자의 건강이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